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발표하신 분이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실제 현업에 있고 제가 현재 이제 국내 이런 베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지자체 유니크 베뉴 컨설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고민들을 제가 논문으로 써봤고 현재 제가 이제 그 로잔스쿨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데 그 유니크 베뉴라는 이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유니크 베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컨벤센터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마이스나 비즈니스 이벤트를 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로잔스쿨에서도 교수님과 함께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 베뉴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사실 현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왜 어떤 베뉴는 똑같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베뉴는 잘 되고 어떤 베뉴는 잘 되지 않는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베뉴가 있고 또 잘 안 되는 베뉴가 있는데 그 비슷한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가 계속 제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한번 제가 논문으로 풀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제가 이제 과거의 논문들을 보면 사실 이제 유니크 베뉴의 경쟁력을 파악을 할 때 어떤 하드웨어적인 특징 또는 이제 그 접근성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매력도나 그 공간 자체 어떤 특성 또는 어떤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른 특징을 좀 위주로만 좀 배경했던 것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의 연구는 실질적으로 어떤 유니크 베뉴가 활성화되는지가 과연 그 물리적 속성이 다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메커니즘이 유니크 베뉴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결국에 활성화되는 베뉴의 경쟁력이 그 결과론적으로 비즈니스 이벤트가 어떻게 이 베뉴와 같이 경험을 같이 창출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모델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공간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 활성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좀 주목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연구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베뉴의 고유한 특징들이 실질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어떠한 경험적으로 가치로 느껴지는지,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길래 그 유니크 베뉴가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 과정을 알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그 비즈니스 이벤트가 활성화됐을 때 어떤 경쟁력들을 베뉴가 갖게 되는지, 또 참가자는 어떤 베뉴 경쟁력을 느끼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프레임워크는 첫 번째 그 베뉴의 리소스를 먼저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그 베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또 문화적인 컨텐츠, 또 그 브랜드 자체의 정체성 등 물리적 또 비물리적 속성들을 같이 하나의 리소스로 정의해서 좀 통합적으로 좀 지켜보았고, 두 번째는 액티베이션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베뉴에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가 어떻게 메커니즘을 통해서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이벤트 기획이나 연출은 베뉴가 갖고 있는 속성과 어떻게 연결됐을 때 더 활성화가 되는지 그런 그 중간의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제가 주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이벤트가 어떤 성과로 또 개최되는 성과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참가하신 참가자들은 어떤 경험적인 특징을 또 만족도를 느끼는지, 또 베뉴와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그런 어떤 최종적인 성과 그리고 재방문 의도가 나타나는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활용한 방법은 그 다중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사례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베뉴를 직접 조사하고 인터뷰했던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세 가지 베뉴는 첫 번째는 제주도에 있는 생각하는 정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제주에 있는 SK 핑크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베뉴는 그 킨텍스 바로 옆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세 베뉴를 선정한 이유는 이 세 베뉴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각각 베뉴가 그 고유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정원은 한국 가장 아름다운 그 자연 정원을 활용한 이벤트를 하고 있었고, SK 핑크스도 역시 가장 한국에서 아름다운 골프장과 가장 럭셔리한 호텔을 갖고 있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대모터 스튜디오는 그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 브랜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 공간을 쓰고 있는데
관련한 또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열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메뉴를 실질적으로 실측 인터뷰와 또 문화비 자료 분석 그리고 현장 관찰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정원은 사실 대부분의 생각하는 정원에 대한 그 인식은 정원이 너무 아름답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그의 어떤 이 보타니컬 특징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 물리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경영자, 이 창업자의 철학 정신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실제로 여기 창업하신 그 성범용 원장이라는 분은 40년 동안 맨손으로 이 정원을 일구어서 그 정원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비즈니스맨 참가자들은 항상 질문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맨손으로 다 만들었는지, 얼마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 많아가지고 이 원장님께서 직접 도슨드 투어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시고 그 이야기를 책과 출판을 통해서 계속 전파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철학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나 리더십 세미나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부분 또 이 철학적인 부분들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95년에 방문했던 중국 장점의 중국 주석은 방명록에다가 이 일개 농부가 일으킨 개척 정신을 배워라라고 쓸 정도로 이 정원의 핵심을 이 철학 정신, 개척 정신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 속성뿐만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정신적 부분도 이 베뉴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SK 핑크스는 그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제주도 중산간 해발 300m 있는 굉장히 좋은 골프장 럭셔리 리조트입니다. 굉장히 좋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해발 300m에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주변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 항상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SK 핑크스는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제주도의 전체 관광지를 통틀어서 가장 럭셔리하고 아름다운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을 묶어가지고 제주도의 환경을 활용한 경쟁력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낮에 보통 이런 지역 그 골프장에서 골프하시고 행사하시면서 저녁이 되면 이 제주도의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프레시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이 패키지화된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것들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대모터 스튜디오는 사실 여기는 이제 브랜드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회의실이 아니라 여기 갖고 있는 전시품, 전시 컨텐츠, 이 친환경 자동차라는 어떤 컨텐츠를 활용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직접 자동차를 타보고 친환경 차를 시승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참여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경쟁력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물리적인 속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밸류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철학 정신,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교양 정신, 두 번째 그 주변 지역의 환경을 결합한 패키지화된 경쟁력 프로그램, 또 세 번째 그 밸류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직접 참여자가 체험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부분들은 어떤 참가자 사고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지역의 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으로 지역 고유의 어떤 경쟁력을 결합하는 극대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자원을 활용한 베뉴들은 참가자를 직접 몰입할 수 있는 참여적인 경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어떤 베뉴의 경쟁력 모델을 도출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술적인 뿐만 아니라 저도 이 모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베뉴 컨설팅이 돌고하면서 그 베뉴 참가자나 베뉴 운영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로 작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연구는 아직 국내의 사례 위주로 머물렀기 때문에 보다 더 좀 폭넓은 글로벌한 사례가 더 필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더 지역에 대한 부분, 또 양적 연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AI나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보다 더 고도화된 베뉴 경쟁력 모델을 앞으로 연구 과제로 내올 수 있겠다라는 마지막 최종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12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유니크 메뉴가 그동안에 뭐 발굴 위주로다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 활성화라든지 이런 모델을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강상국 교수님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크 베뉴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접근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이제 그 지역의 이러한 아주 특별한 그런 관광 자원이 어떤 게 있는가 이거를 얼마만큼 잘 공부를 하는가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세션 자체가 학술 세션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으로만 봤을 때 여기 지금 연구 관련된 부분에서 질적 다중사례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개 생각하는 정원 SK 핑크스하고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나오면은 훨씬 더 여기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이제 중간 단계들이 없이 이 세 개를 이렇게 대표적인 베뉴가 선정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공간들이 이런 식의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질적 다중사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절차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밝혀주는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절차적인 뭐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네, 사실 뭐 짧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베뉴의 그 실제 오퍼레이터 실무자분들을 제가 이제 각각 베뉴에 직접 현장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었고 또 실제 베뉴에서 실제 이런 이벤트를 개최하신 PCO 분들도 만나서 또 실제 경험들을 한번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개 베뉴에 총 6분에 대한 인터뷰를 각각 90분씩 인터뷰했었고 그것들을 전부 제가 이제 패턴화해서 좀 카테고리화한 범주화 작업들을 중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뉴를 사실 선정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차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즈니스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베뉴들 중에서도 좀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선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플로어에서는 질문을 다음에 받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